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만큼은 꼭 정리하고 시험 보자. 광쌤의 벼락치기 특강입니다. 자, 중1과학이고 이제 2학기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 건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모든 내용들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내용으로는 기체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액체, 고체까지 다루는데 기체에 대한 부분을 한 단원을 뽑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뭐냐면 기체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입자들이거든요. 그 입자들의 운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게 바로 기체고 그 기체들의 입자 운동이 활발한 이유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얼음에서 가열하면 물이 되고 물에서 이제 더 가열하게 되면 수증기로 된다는 사실 알죠? 기체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많은 기체부터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맨 처음에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그 입자라는 걸로 기체 분자들 혹은 이제 이 원자들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그 형태를 지닌 사물들이 있죠. 그걸 이제 물체라 그러고 그 다음 물질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서 그냥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물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눈에 띄는 뭐 눈에 보이는 뭐 형태를 지닌 뭐 사물이다. 그럼 물질은 뭐냐 그러면 그 물체를 구성하는 뭐 혹은 그거에 대한 근본이 되는 재료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물체하면 여러분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책상이라고. 책상. 아니 뭐 연필 이래도 돼요. 그럼 책상은 뭘로 돼 있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책상이 있는데 얘는 뭘로 돼 있냐? 나무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책상이면 나무가 바로 물질이에요. 이게 재료라는 사실,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 됐죠? 그러면 이 나무는 또 뭘로 돼 있는지 또 이게 궁금한 거죠. 그게 원자예요. 예, 원자 혹은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원자 분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중학교 1학년 우리 요 수준에서는 그냥 얘네들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작은 입자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건 다 뭘로 돼 있다? 그냥 원자로 돼 있다 이러면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묶어서 입자라고 한다. 지금은 이제 좀 원자, 분자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자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입자가 운동하고 있더라. 그 운동 원인은 얘네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열 에너지거든요. 열 에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운동하는 거의 원인은 아직은 잘 몰라도 뭐냐면 그 운동한다는 증거가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합니다. 증발과 확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증발과 확산이라는 게 그냥 공통점은 입자의 운동 때문에 증발도 되고 확산도 되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증발이라는 거 알죠? 바닥에다 물 뿌려 놓게 되면 시간 지나면 여기 바닥에다 물을 이렇게 뿌려 놓으면 시간 지나면 이 물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거든요. 어디로 가냐? 공기 중으로 다 이제 기체화가 돼 가지고 수증기가 돼 가지고 공기 중으로 다 가버린 거거든요. 그쵸? 그거예요. 그럼 왜 갔느냐 하면 얘들이 입자들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해서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은 중요한 게 액체 표면의 입자가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건 아니고 요 겉에 공기와 접촉하는 액체 표면의 물 입자들이 얘네들이 공기 중으로 가는 겁니다.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증발이라고 하고 확산은 요 상황에서 그렇죠? 기체 상황에서 그 다음에서 운동을 얘가들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운동을 멈추겠어요? 아니 얘들 계속 더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공기 중에서 퍼지는 것. 이게 확산이고 사실은 이거는 공기에 한정 짓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잉크방울을 물에다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물에서 퍼지죠. 이것도 확산이에요. 그래서 확산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다 자유롭게 운동하는 게 좀 일반적인 내용이고 증발은 오직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날아가는 요 부분에서의 현상 있죠. 요 지점에서의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 시험 문제 나오겠다. 이게 좋죠. 한 문제거리입니다. 4개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5번 엉뚱한 거 하나 딱 넣어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 높을수록 건조할수록 그 다음에 바람 많을수록 표면적이 높을수록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온도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열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스로 얘네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잘 일어날 것도 얘도 운동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죠. 입자의 운동들. 선생님이 뭐 분자라는 말을 방금 쓴 것 같은지 습관이 돼서 우리 고등학교 수업 이런 거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데 입자, 분자, 원자 그냥 다 한꺼번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도 가장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얘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인데 우선 증발부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게 액체에서 기체로 나와가지고 여기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냐면 지상에서 천국하는데 천국행 기차를 타는 거예요. 천국행 기차. 그래서 천국행 기차만 타면 증발이 완료되는 거고 그 기차를 잘 타고 이제 날아가야지만 결과적으로 증발이 잘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기차가 있어요. 기차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플랫폼에서 이제 이 입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입자들이 있는데 이 입자들을 선생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차만 타면 되거든요. 근데 우선 봐봐.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아. 탈 의지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뭐 기차가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도가 높을수록이에요. 됐죠? 두 번째는 건조할수록인데 기차가 와서 탈락 그러는데 이미 요 공기 안에 즉 이 기차 안에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 그럼 뭐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건조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기차가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움직여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수록 자 사람들이 어떻든 탔어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가면 갈수록 올챙이가 돼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많어. 꽉꽉꽉꽉 차가 나와가지고 다 찼는데 이제 뒷사람들이 더 못 타. 근데 기차가 출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 안 돼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얘네들은 탔으면은 보내고 새로운 비어있는 차들이 계속해서 와서 이쪽에 와줘야지 그 다음 사람 타고 그 다음 사람 타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자, 표면적이 넓을수록은 이 공기와 그 다음 이 지면 사이, 물 간의 접촉 면적이 넘는 접촉하는 면적이 넓을수록인데 잘 보세요. 지금 기차가 이렇게 4칸이 왔어. 근데 얘네들이 말이야. 그냥 한 줄로만 서 있어 이렇게. 그럼 얼마나 늦게 타겠어요. 근데 기차가 4칸인데 여기 이렇게 4명이라는 사람이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넓게 서가지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탁탁탁 타면은 바로 그냥 증발되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게 자 똑같은 양의 물인데 이만한 이렇게 실린더 같은 이런 그릇에 물을 채워놓고 증발시키는 거랑 똑같은 양을 눕혀가지고 이런 접시 이렇게 표면적이 넓은 접시에다 이렇게 놓고 나면 얘가 증발이 훨씬 잘 된다고. 왜냐하면 요 물의 표면, 요 물 표면과 여기 지금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여기 화살표 2개라고 하면 여기는 화살표가 훨씬 많죠. 이게 기차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넓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 번에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2명 타고 기다렸다가 또 2명 타고 2명 타고 얼마 늦게 돼. 그러니까 증발은 되게 되지만 증발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요. 근데 얘네들 한 번에 쑥쑥 해서 이렇게 금방 없어진다고. 그래서 컵에다가 물 담아 놓은 것보다 얘를 바닥에다 뿌려놓게 되면 증발이 훨씬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특징들 여러분 그 기차 생각해 천국행 기차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뭐 외우지 않아도 다 확인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아까 증발하고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야지만 물입자가 됐건 여기 보면 수증기 입자가 됐건 운동이 활발해야지만 스스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일수록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1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고체보다 액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열 에너지가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이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됐죠? 자, 3번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쓰기에는 뭐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답은 잘 쓰는데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자, 입자 운동을 방해하는 물질이 적을수록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지금 1번, 2번은 요런 입자 자체 있잖아요. 요런 입자 자체 특징을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 지금 3번은요. 이 주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 스스로 운동하고 있는데 주변에 액체가 있으면 어떻든 물질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방해된다는 거고, 그보다는 기체는 이렇게 널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해 물질이 적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확산이 잘 되는 거고, 진공은 아예 이런 애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마구 날뛰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실 안에서 뛰어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빠글빠글 있으니까 부딪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사람이 적은 운동장에서 뛰라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진공은 뭐 아예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밖에 없는 거야. 뭔 짓을 해도 관계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 찾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체 성질 중에서 이 압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기체의 압력과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이제 보일과 샤를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뭐 말이 법칙이라서 그런데 별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압력은 기본적으로 기체 말고도 이런 정의가 있어요. 우선은 힘이에요. 힘이 셀수록 어떻게 되냐? 압력이 커져요. 그런데 이 압력이라는 거면 힘하고 압력하고 똑같냐면 다른 게, 얘는 면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작용하는 면적이 좁고 세게 누를수록, 뾰족한 걸로 세게 누를수록 압력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 똑같은 힘으로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고 있는데, 얘는 접촉 면적이 조금 넓고 얘는 굉장히 접촉 면적이 적죠. 그러니까 힘은 지금 요 그림에서는 똑같은데, AB가 여기 접촉 면적이 좁은 얘가 압력을 세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 아파요. 근데 얘는 아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 내용 정리하는데, 요거 이제 요런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이제 요런 그림 형태로,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기체에서의 압력은 조금 지금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기체라는 것은 여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입자들이 막 난동을 피우면서 막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형태를 우리가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에 가두거나 비닐봉지에 가두거나 풍선에 가두거나 이렇게 가다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용기에 갇힌 기체 입자들이 막 난동을 피면서 온 사방으로 날뛰고 있는데, 이때 애들이 여기서 갇혀있다는 얘기는 충돌해서 돌아가고 이렇죠? 이 충돌 횟수를 가지고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갈 때,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 타고 갈 때 이제 뒤에서 여러분이 운전하지 않을 테니까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다 보면 창문을 싹 열면 얼굴에 이제 바람이 느껴지죠. 바람이 느껴지는데, 이게 얼굴이 있으면 여기에 바람이 오면서 기체 분자들이 똥똥똥똥 여러분들한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의 이제 쾌적함을 느끼겠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혹은 어머니가 엑셀레이터로 밟아가지고 시속 200km로 달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충돌하는 횟수가 더더더더더더더더 많아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기체가 여러분들한테 가하는 압력입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충돌 횟수, 즉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기체 압력이 클 조건은 충돌 횟수가 많으면 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아까 충돌 횟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자동차 예를 들었지만, 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기체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체가 하나도 없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기체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 수가 많거든요. 그럼 충돌 횟수가 많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똥똥똥똥 이렇게 두 번 충돌해요. 하나가 여기 기체 입자가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게 10개 있으면 똥똥똥똥 그게 10번을 할 거 아니야. 한 번에 동시에 10배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기체 입자 수가 많을수록, 기체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랑, 자, 이거 중요한 거, 온도가 높으면 아까 얘가 하나가 똥똥똥똥 하던 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되거든요.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 자, 그래서 이렇게 기체 압력이 클 조건에 대한 거는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기체의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 이게 보일의 법칙이거든요. 보일의 법칙 자체는 너무 쉬운데 여러분이 뭘 놓치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만 맞아요. 온도가 달라지면 이거 다 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봤잖아요. 기체 온도 올라갈수록 압력이 변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일의 법칙은 온도는 그럼 변하지 않게 하고 난 상태에서 이 기체의 부피와 압력 간의 관계를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비례관계인데, 만약에 자 A하고 B가 이렇게 되면 A가 커질 때, 이거 비례관계면 B도 커져야 되고, A가 작아지면 B도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반비례는 어떻게 쓰냐면 단순히 여기에 역수관계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요게 B가 커지면 A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B가 작아지면 A는 커져요. 요게 안티관계예요. 안티관계. 그래서 요 반 비례할 때 반이라는 게 안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요 부피를 볼륨이라고 하고 압력은 프레셔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과학은 서양 학문인데 얘들 용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탄소년단 할 때 그냥 방탄소년단 우리말로 쓰면은 그거지만 그냥 발음대로 쓰게 되면 방탄소년단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체 부피와 그 다음에 압력과 반비례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방탄소년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BTS가 훨씬 편하죠? 이게 훨씬 편해져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한번 보세요.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요 6가지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추를 하나 올려놔서 기체 압력이 늘어났더니 부피가 줄었다는 건데,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사기 있죠, 주사기. 빈 주사기에 공기 넣고 나서 막은 다음에 여러분 꾹 눌러보세요. 압축되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야, 사실. 그쵸? 예,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외부 압력은 가하고 나중에서 나가 크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교에서도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 안 달아줘요. 왜 외부 압력, 왜 지금 기체 압력 하는데 갑자기 외부 압력? 이게 외부 압력하고요. 기체 압력하고 기체 압력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걸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좀 잘 설명드릴게요. 지금 요 그림 상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멈춘 상황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럼 왜 멈췄겠어요? 이 힘에 대해서 기체들도 버티는 힘을 작용해서 얘들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런데 요 힘하고 요 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얘네들이 서로 접촉하는 면적, 요 피스톤 면적만큼 똑같죠. 그 면적을 똑같이 나눠줘봐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 압력하고 기체 압력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힘이 더 커졌어요. 이 색깔을 맞춰야 되겠다. 얘는 누르는 힘이 똑같이 해서 쭉 내려가다가 이 상태에서 멈춘 상황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기체가 밀리다 그 다음에 버티게 된 이유는 처음에 이 힘보다는 작다가 이 정도의 사이즈의 부피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근데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 압력이 어떻게 같아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처음에 이 정도여서 이 정도로 외부 압력이 커졌죠. 좀 색깔 좀 맞추자 좀. 외부 압력이 커졌죠. 거기에 버티는 기체의 압력 역시 가에서 나로 갈 때 커진 거예요. 근데 이 외부 압력과 기체 압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으로 묶거나 기체 압력으로 묶거나 같은 얘기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줄어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입자의 개수는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전제가 지금 빠져 있어요. 요 안에 기체를 가다 놨기 때문이에요. 입자의 개수가 달라지면 여기 만약에 구멍을 뚫어서 기체에 요거 좀 더 깨끗하게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또 지저분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선생님도.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서 기체를 구멍 뚫어서 더 투입을 하거나 그럼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고,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기체가 빠져나가게 하면 입자수가 줄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가둬놓은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입자수는 가난하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 부피는 줄은 거 보이죠? 그렇죠? 줄었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줄었다. 압력은 커지니까 부피가 줄었다.
바로 요 얘기하는 거. 거꾸로 나에서 가로 가게 되면 압력이 줄면 부피가 커진다.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거리라는 거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이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부피가 줄기 때문에 압축이 됐겠죠?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나로 갈수록 주는 거죠. 입자의 충돌 횟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입자의 충돌 횟수가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지금 요거 그림 압력이 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핵심입니다. 입자 운동의 빠르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건 둘 다 똑같아요. 왜죠? 이게 전제예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가 달라지면 입자의 운동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압력이 커져도요. 압력이 커졌어. 여기 지금 가보다 나에서 압력이 커졌어. 그럼 부피가 줄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 가열해 주잖아요. 그럼 얘들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냥 버텨가지고 부피가 어떻게 안 줄 수도 있고요. 훨씬 더 가열해 주는 양이 많으면 오히려 이 힘을 이기면서 그냥 얘를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일의 법칙의 특징은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압력과 부피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만 한번 또 이건 기체 분자론으로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졌다는 건 이거예요. 온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얘가 자, 하나만 볼게. 하나만.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빠르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통통 하던 애가 압력이 가해져서 부피가 줄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토도도도도도도동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했다는 거랑 얘가 토도도동 충돌 횟수가 많아졌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이건 이제 예제인데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4인 기체가 있어요. 온도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기체의 양도 그대로면 압력이 2배로 늘면 부피가 2배로 줄어요. 그 다음 압력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배가 되면 부피도 4에서 1로 4배가 줄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압력하고 부피를 곱해주게 되면 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와요. 즉 P 곱하기 V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A 지점은 1 곱하기 4가 해서 4가 나와요. 그러면 B 지점은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C 지점은 4 곱하기 1이 돼서 4가 나오죠. 일정한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 지점에서 지금 이런 같은 전제 조건에서 부피가 4이고 압력이 1인 기체가 있었다. 그때 압력을 4로 해주면 부피는 얼마가 되겠느냐?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계산해 줄 수 있는 건데 자,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연력학에서 고등학교 언니 오빠 뭐 형들도 잘 모르는 건데 이 4라는 값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암만 얘네들 부피의 압력 변해도 일정하죠. 여기서 지금 일정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막 표시하고 있네. 뭐죠? 뭐? 온도죠. 요 값이 온도예요. 이런 건 안 물어보지만 이게 온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곡선, 지금 요 지점을 잘 보게 되면 숫자가 지저분해서 이렇게는 안 물어보지만 1점 얼마일 때 그 다음에 뭐 3점 얼마 나오고 뭐 여기 2점 얼마 나올 때 여기도 뭐 1점 얼마 나오고 하는데 요 값들이 다 곱하면 얼마 값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연결한 선들이 다 4가 나오는 값들이에요. 다 온도가 4인 요는 등온 곡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보일의 법칙을 적용해 보는 걸 살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도 온도가 변하는 거를 찾으면 안 돼요. 뒤에 이제 온도가 변했을 때 기체 부피의 관계,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살펴보는 건 샤를이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지 압력이 변하는데 그 압력 변하는 게 고도와 높낮이로 물어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체이기 때문에 기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선생님 좀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냥 외우면 되긴 하는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못 봤던 예가 나왔을 때 그거를 스스로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질문을 2가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답이 많이 갈립니다. 하나는 지면에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뭐야 이거는 거의 진격의 거지잖아. 자,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기압을 느껴요. 기체의 압력을 느끼는데 A가 느끼는 기압이 클까 B가 느끼는 기압이 클까 하면 이게 답이 나뉘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답이 100%가 됩니다. 물속에 잠겨 있어요.
자, A가 느끼는 수압이 클까 B가 느끼는 수압이 클까 하면은 다 정답 100%. 뭐 A라고 답을 잘해요. 왜 그렇죠? 얘가 지금 물속에 깊이 잠겨 있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답이 갈린다니까요. A 같은 경우는 내 머리 위에 물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만큼 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부력에 대해서 살펴봤죠? B는 요만큼만 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 얘가 지금 물이 사람한테 가하는 압력이 얘가 큰 거예요. 얘는 작고. 근데 기체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도 기체 속에 잠겨 있는 거야. A는 머리 위에 이만큼의 공기를 이고 있어요. B는 요만큼의 공기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기압은 똑같이 A가 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체 압력은 고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체 압력은 작아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기체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잘 보세요. 높은 곳에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높은 곳이니까는 기압이 작아진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부피는 이거랑 반대로 커진다. 이겁니다. 잠수가 내뿜은 공기방울이 수면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력이 어떻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기방울의 부피가 커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지 않지만 자, 요거 1번 같은 경우 만약에 높은 곳에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면 압력이 커지죠. 그럼 과자 봉지의 부피가 어떻게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제대로 알면 응용이 되는 거예요. 풍선이 높이 올라가면 똑같은 얘기죠. 기압이 높이 올라가면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부피, 그렇죠? 풍선의 부피가 커지다가 빵 터지는 거고. 비행 중인 비행기 안에서 닫아둔 빈 페트병은 착륙하면 내려가기 때문에 기압이 커지죠.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되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페트병 안에 요 안에 공기를 얘기하는 게고 여기 페트병이 이렇게 뭐 건전지 같이 생겼는데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착륙하면 이 주변의 기압이 커지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찌그러뜨린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실수가 없어요. 자, 이제 기체의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아까는 압력과의 관계였죠. 그때는 온도가 짜져 있었어요. 그쵸? 이제는 온도랑 부피랑 살펴볼 거니까 누가 이제 넌 빠져야 돼. 그래,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이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때는 부피와 온도가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그 다음에 온도, 템퍼레처라고 쓰거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점유하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온도가 줄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기체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진다 이 얘기인데, 자 여기 보세요. 압력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누르는 압력은 똑같은데 이 상황에서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는 난동 피우는 정도가 커지죠. 그럼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많아져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대요. 분명히 난동 피우는 게 많아지니까 충돌 횟수가 커져서 압력이 커져야 되는데 압력이 어떻게 일정해질 수 있지? 그렇죠.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처음에 통통 하던 애가 뜨거워졌죠. 그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되는데 부피가 똑같으면 도도도도도도 해서 압력이 커져야 되는데 압력이 똑같대. 무슨 얘기예요? 얘의 부피가 커지니까 도도도동이 아니고 얘가 이제 충돌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건 똑같이 통통통통통통 도도도도 하려고 했는데 통통통통통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압력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커져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온도는 가열을 했으니까 당연히 가보다는 나가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자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가둬놓은 기체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 같아야 되고요.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이쪽이 더 높죠? 나가 가열했기 때문에 나의 온도가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책에서도 틀렸어요. 입자의 충돌 횟수는 나가 큰 게 아니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압력이 일정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봐봐요. 온도가 올라가도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충돌 횟수는 나가 더 커지겠죠. 도도도도도도. 그런데 그만큼 부피가 늘었기 때문에 도도도이고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봐요. 이 책도 이렇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얘들의 공간도 어떻게 사이의 거리도 커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도도도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이 넓어진 걸 뭐라고? 우리가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부피가 커졌다. 그래서 요 얘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커진다. 이게 샤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체 부피는 나가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도 어떻게 되냐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샤를 법칙이고 기체의 온도가 떨어져요. 만약에 반대로. 그러면 통통 하던 애가 온도가 떨어지면 느려지니까 통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그럼 충돌해서 주니까 압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압력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부피가 줄어야지만 통통 애들이 느려졌어도 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통 이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줄면 부피 역시 준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처음 공부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지 중학교 때인데 뭐 이렇게 대충 알고 고등학교 가면은 2번, 3번 공부해야 되고 처음에 잘못한 걸 갖다가 나중에 제대로 바꾸려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애당초 공부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앞서서 보일-샤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관계, 이게 일정이었어요. 이게 온도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온도하고 그 다음에 부피의 관계인데 이게 일정해요. 이게 바로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 수학적으로는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 가면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학년이니까 선생님 좀 수학을 참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잘 보세요. 기울기는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예요. 자, 계단을 봐봐요. 계단의 기울기는 요런 계단이 있어요. 이거 가파라요? 근데 요런 계단이 있어요. 두 번째 계단이 가파르죠? 이게 기울기가 심한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가는 비율 비해서 수직으로 가는 게 작으면은 기울기가 완만한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이게 작으면. 그런데 기울기가 가파른 거는 얘 가는 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게 확 올라가면 이게 기울기가 커져요. 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X로 가는 요 X축 가는 거에 비해서 Y축으로 가는 걸 나눠주는 게 기울기거든요. 이 값이 기울기예요. 그럼 요 기울기 값이 작아요. 요게 작은 값이 기울기가 완만한 거고 요 기울값을 구하면 기울기가 크죠. X분의 Y를 우리가 계산해 줄 때 요 값이 크면 기울기가 큰 거. 그러니까 요 기울기보다는 요 기울기가 작은 거고요. 요 기울기가 큰 겁니다. 계산해 보면 X분의 요 X가 갈 때 Y가 얼만큼 갔느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는 A 지점에서 X 갔을 때 요 Y 가는 거랑 B 지점일 때 X 갔을 때 Y 가는 거랑 C 지점일 때 얘가 X 갔을 때 Y 가는 거랑 계산을 해주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C 지점도 X 갔을 때 요 Y 가는 거 보게 되면 이 값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데 그 기울기 값이 바로 뭐냐면 이게 압력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좋지만 압력이 일정하다는 걸 선생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중학교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샤를의 법칙에 바로 이제 생활 속의 샤를의 법칙 살펴보는데 이거는 온도 관련이에요. 아까 보일 법칙은 고도 관련이 시험 문제 나왔죠. 압력에 관련되기 때문에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서 이 압력이 높고 낮고로 한 거고 샤를 법칙은 온도예요. 잘 보세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져서 펴진다. 열기구 내부를 가열하면 온도 얘기 나오죠.
뜨거워지기 때문에 열기가 쪼글쪼글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을하면은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서 부피가 커진다. 팽팽해진다. 열기구가 팽팽해지니까 요만큼 있을 땐 얘가 공기에 채워져서, 우리가 부력 공부했으니까 공기 채워졌을 때 공기 요만큼 빼내죠. 얘는 부력이 요만큼의 공기의 무게만큼인데 이렇게 커지면 공기를 이만큼이나 빼내요. 그럼 이만큼의 공기의 무게만큼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력이 커져서 떠오르는 겁니다. 어때요? 제대로 배우는 게 훨씬 좋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외우면 작으면 부력이 작고 뭐 크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나중 가면. 자, 2개의 컵이 포개져서 잘 빠지지 않을 때 아래쪽 컵의 밑에 부분을 따뜻한 물, 가열했죠? 온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빠진다. 얘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쵸? 부피가 커진다. 그 얘기인데. 이거 갖다가 지금 아래쪽 컵을 저기 산 위로 올렸을 때 이 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물속 깊은 곳에 잠가놨을 때 이거는 보일의 법칙이라니까. 근데 이게 온도, 그렇죠? 온도를 올렸을 때 혹은 냉각시켰을 때 이런 거. 빈 페트병을 냉장고 차갑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부피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중학교 때 과학을 암기하잖아요. 그냥 뭐 암기하기 쉽게 막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고등학교 가면 다 박살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잡아두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그냥 막 성적이 그냥, 왜냐면 너무 그냥 내 알고 있는 그냥 개념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물질의 3가지 상태. 여기까지가 이제 2학기의 중간 범위를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왕 이제 연결되는 단원이라서 선생님이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침까지 기체 다뤘어요. 그런데 나머지 2가지 더 액체와 고체도 다루겠다는 거고 얘네들이 변화가 가능하다.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먹일수록 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체가 되고 열 에너지를 뺏길수록 에너지가 없으니까 줄어들어가지고 점점 운동이 약해지면서 액체, 고체로 이렇게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는 거 뭐 시험 문제 하나인데 우선 보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 보면 얘들이 자유롭죠. 얘 양이 준 게 아니고요. 얘네들 양이 자유롭게 운동하기 때문에 얘들 표기가 되면 부피가 엄청나게 커요. 고체보다는 기체로 갈수록 부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지면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게 되면 요 양이 이렇게 적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인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기체를 살펴봤죠. 얘랑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게 고체예요. 그래서 기체와 고체만 알면 나머지 액체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애매한 상태입니다. 고체와 기체에 비해서는 애매한 상태.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기체, 우리가 공부했던 기체부터 모양 변하고 있었죠. 자유롭게 운동하니까. 그래서 용기에 담아둬야지만 그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고, 부피도 변해요, 얘가. 그래서 비닐봉지에 담아놓느냐 무슨 그릇에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모양 변하죠. 그 다음에 흐른다는 거, 얘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압축됐죠. 이 압축됐던 게 보일의 법칙이었어요. 압력 가하면 부피 줄었다는 거. 입자 배열 굉장히 불규칙. 얘들이 자유로워요. 불규칙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얘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반면에 고체는요, 에너지가 제일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서 얘들이 난동을 못 피우고 제자리에서 그냥 딸딸딸딸딸 떨고만 있어요. 불쌍한 애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고 모양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모양이 일정하고 그러니까 요 형태가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도 일정하죠. 흐르지도 못하고 얘네들은 이미 얘네들 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에 압축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체와 기체는 완전히 성질들이 다 반대예요. 됐죠? 그럼 이제 액체 살펴볼게요. 액체는 거기 중간에 꼈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고체와 비슷하지만 어느 부분은 기체와 비슷해요. 대표적으로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얘들 약간 완전 자유롭고 얘는 좀 얘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기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서 어떻든 액체는 이 모양이 변하죠. 그리고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기체랑 똑같아요. 반면에 요거 잘 보세요. 부피 있죠? 부피는 얘들이 일정합니다. 주사기에다가 빈 공기를 넣고 압축하면 압축되는데 거기다 물 담아놓고 여러분 압축해보세요. 절대 압축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부피는 고체랑 같이 가고 압축도 안 된다. 이게 고체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입자 배열은 규칙과 불규칙이라서 고체보다는 좀 불규칙하고 기체보다는 규칙적이라 해서 애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안 썼어요. 말이 기니까. 그래서 잘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양과 흐르는 성질은 액체와 기체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피와 압축 관련은 어떻게 고체와 같이 갑니다. 마치 박쥐처럼 여기부터 또 저기부터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액체의 특징이에요. 됐죠? 예, 이런 특징 때문에 나중에 유체역학에서 얘가 굉장히 또 큰 특징을 발휘합니다. 요 기체에 대한 특징은 열역학에서, 그 다음에 요 액체에 대한 특징은 유체역학. 여러분 막 브레이크 같은 거 유압식 브레이크거든요. 포크레인 같은 거 엄청나게 힘 끌어당기죠. 이게 유체를 이용해요, 다. 그래서 얘가 흐르면서, 이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되지만 어떻게 압축은 안 되기 때문에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어요. 반면에 기체는 흐르기 때문에 전달은 될 수 있는데 힘을 가해주면 지들이 그냥 압축이 돼버려가지고 애개해가지고 힘을 못 가하거든요. 근데 얘는 압축이 안 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야리야리한 굉장히 체구가 작은 그런 여성분이라 하더라도 100톤짜리 덤프트럭을 그냥 막 100km, 200km로 달리다가도 브레이크 끽 밟으면,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그냥 그 큰 트럭이 확 쓰죠. 그게 유체를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짝 밟아도 그 힘이 적용돼가지고 큰 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나중에 파스칼 법칙 이런 거에서 공부하는데 거기까지 재미는 있는데 다들 싫어하니까 여기서 그만 닥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상태 변화가 된다는 건데 가장 핵심은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넣어주게 되면 분자 자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의 입자 간의 운동에 의한 얘네들의 어떤 사이들의 공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압축을 해가지고 얘네들 사이의 공간을 줄여주게 되면, 압력을 세게 가게 되면 또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는데 주로 핵심적인 건 열 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면, 놀러 갔을 때 야외에서 그 가스레인지 같은 거는 삼겹살 취 하고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부탄가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트에서 파는 거. 근데 요 가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 붙이는 가스라는 것은, 요 가스라는 게 기체거든요. 근데 부탄가스 혹시 사서 이렇게 흔들어 봐면 여기에 찰랑찰랑 액체처럼 돼 있어요. 가스라는 건 부피가 엄청나게 커요. 그거를 요 통 안에다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압축하니까 여기에서 압축되면서 액체 상태로 돼 있다가 뿜어져 나올 때 다시 한번 여기 자유롭게 요 캔 속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갇혀 있다 나오면서 기체로 되면서 다시 얘가 타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상태 변화를 했을 때 요 용어, 요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그냥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받아쓰기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상태만 외우면 나머지는 쉬워요. 선생님 쉽게 설명할게요. 고체에서 이렇게 딱딱한 형태를 갖고 있다가 이게 흐르는 성질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 녹는 겁니다. 그래서 녹는다는 뜻의 융해예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 딱딱하게 굳는 거죠. 그래서 응고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반면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기체화된다 해서 기화, 기체에서 액체화 될 때는 액체화된다 해서 액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액체 없이 그냥 바로 점프하는 거는 둘 다 승화예요. 승화. 그래서 여기서 요 내용, 용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이 지금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E라는 건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에너지를 토해내야 돼요. 에너지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보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려면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고,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에너지를 토해야 되겠고,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에너지를 먹어야 되겠죠. 에너지 먹어야 되겠고,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에너지를 토해야 되겠고, 그렇죠? 요거를 뒤에서 응용을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에너지를 먹고 토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할게요. 상태 변화 시 특징. 자, 이건 시험 문제 반드시 나니까 잘 보세요. 입자 간 배열 변화예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먹어서 운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정지해서 에너지가 없을 때는 여기서 그냥 달달달달달 떨고 있던 애들이 그냥 엄청난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냥 마구마구 뛰어다니면서 얘네들이 점유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 팽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입자 간의 요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이 입자들 사이의 배열이 변화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선 입자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입자 자체, 이게 이제 원자거든요. 원자들이 변하면 만약에 책상이 만약에 가열돼 가지고 상태 변화되면은 사람이 됐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입자가 변하면 그 물질 자체가 변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질의 배열만, 여기 있는 물질의 배열만 변하는 것이 절대 입자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의 모양이라던가 크기라던가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성질도 안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씁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그 다음에 수도 변하잖아요. 공간, 여기 보면 3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더 많이 이만큼에 대한 걸 그려야 되는데 이건 이 지면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개수. 얘네들 하나가들이 다 뭉쳐가지고 질량이 됐는데 그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자체도 변하지 않는다. 대신에 변하는 거는 뭐냐면 배열이 변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입자 배열이 변해요.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변한다는 거예요. 얘 부피 요만큼이죠? 액체를 요만큼의 그대로 수를 나타내면 이만해지고요. 기체는 이만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 속도가 변하죠.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 그렇죠? 고체에서 기체로 가서 열 에너지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기체에서 고체로 가서 열 에너지를 뺏긴다면 속도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잘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압력에 대한 건 그냥 그렇게 압력에 의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거고, 실제 상태 변화는 지금부터 열 에너지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열 에너지 받으면 더 상태 변화가 고체, 액체, 기체로 가는 거고, 열 에너지를 다 토해내면 기체, 액체, 고체로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이 있는데요. 가열하면 온도 올라가야 되죠. 가열을 계속 할수록 가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온도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온도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올라가다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여기 보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여기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 그 다음엔 또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즉 온도가 올라가는 3가지 구간,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2가지 구간이 생기는데, 요때 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 도대체 가열을 하고 있는데 뭔 일이 일어나냐? 얘가 상태 변화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얼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녹일 때 화끈하게 녹이려고 우리가 가열을 해줘요. 그러면 얼음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물이 되기 직전, 그래서 얼음에서 물이 되는 그 직전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그때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얼음 알갱이들의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있거든요. 서로 힘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끊어주는, 지금 상태 변화를 위해서 입자 간의 인력을 끊어주는데 열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온도가 올라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끊었으니까 관계없죠. 그다음부터 열 에너지는 얘네들이 먹어가지고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운동이 심해져서 이제는 액체 상태가 아니고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면 또 그때도 액체 상태에 관련된 인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끊어주는데 열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온도가 오를 겨를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 하나하나 다 끊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받은 열 에너지가 다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그 상황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지금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은 방향의 차이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 대칭이거든요. 얘는 잘 보게 되면 가열할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얘는 냉각을 할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2개의 또 상태 변화, 그렇죠? 상태 변화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2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 그 사이에 고체와 액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액체와 기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그럼 여기 거꾸로 기체, 액체, 고체인데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이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자, 요거 서술형입니다. 녹는 점, 어는 점, 그 다음에 끓는 점에서 온도 변화가 없는 이유, 요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물론 여기 냉각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냉각시킬 때라는 기보다는 요 가열할 때가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냉각이라고 써줘도 돼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이렇게 하면 돼요. 냉각은 그때는 입자 운동이 아닌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뭐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겨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한 2번 정도 써보면 되겠고요.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요거 빼고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거는 서술형으로 내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한 2-3번 써보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얘기도 상식적으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데, 이 녹는 점, 끓는 점의 점이라는 게, 우리말로 점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포인트예요. 그게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 그래서 녹기 시작하는 온도, 끓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0도입니다. 0도. 섭씨 0도. 끓기 시작하는 거는 섭씨 100도예요. 반면에 이걸 거꾸로 가도 똑같습니다. 같은 물을 갖다가 이제 기체인 거를 막 냉각시켜가지고 얘가 물이 되는 온도, 요게 100도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온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물이 얼음이 되는 온도, 요게 0도예요. 그런데 녹는 점과 어는 점 요 값이 말은 다른데 똑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방향성 문제거든요. 얘가 지금 물이 얼음이 되거나 얼음이 물이 될 때 이 온도는 똑같은데 이건 방향성이에요. 얼음에서 물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열하면서 물로 갈 때, 이걸 우리가 언어적,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고 녹는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물이 얼음으로 거꾸로 이렇게 물이 얼음으로 가는 경우는 똑같은 온도이긴 한데 그걸 갖다가 언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언다. 그래서 이걸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용어적인 문제지 완전히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녹는 거나 어는 거나 온도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긴 끓는 점이 있는데 여기는 왜 지금 기체에서 액화하면 액화점은 없어요? 말을 만들면 되는데, 끓는 건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게 지금 녹는 점과 어는 점을 구분한 게 일상 언어,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녹거나 어는 것 때문에 이름 붙인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일상 언어라서 그래요. 액화점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 끓이는 거 우리가 흔히 하죠. 일상생활에서. 근데 여러분 기체를 막 여러분 액화시켜가지고 물 만들어 먹고 그래요? 이건 일상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면 굳이 용어가 3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4개가 필요 없고 그냥 끓는 점 하나, 녹는 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어는 거는 우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녹는 점, 어는 점 이렇게 말을 하나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용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어는 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요런 거, 열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얘들이 상태 변화할 때 이 열 에너지 상태, 이 부분은 고체체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요 열 에너지가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 상태 변화 시 흡수하는 열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쵸? 그럼 요 상황에서 요 3가지 흡수하는 거, 만약에 고체로 하면은 여기 흡수해가지고 융해가 되거나, 액체가 열 에너지 흡수해서 기화되거나, 요거, 혹은 승화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융해열을 찾아보는 거는 주체가 우선 고체여야 돼요. 융해가 되기 위해서는 고체가 액체가 돼야 되겠고, 열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쉬운데 잘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 정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주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얼음이에요. 걔가 열을 흡수하면 온도 올라가면서 녹겠죠. 근데 그 열은 어디서 온 거죠? 주변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열 에너지를 먹었대. 그러면 주변을 보게 되면 이 열 에너지 얘한테 줬으니까 얘는 얼음한테 열 에너지를 뺏긴 거죠. 그래서 얼음의 온도는 올라가고 주변의 온도는 떨어져요. 요것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주인공이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갔으면 주변에는 열 에너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주체가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온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열 에너지를 줬으니까 주변은 열 에너지를 받았죠. 그래서 주변은 온도가 올라간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융해열은 뭐냐면 이른봄 언호수가 녹으면서 융해열을 흡수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주인공이 뭐냐면 언호수예요. 그래서 고체예요. 얼음이죠. 녹았어요. 열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다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말을 만드냐면 여기서 뭐냐면 얘가 열 에너지를 먹었죠. 그럼 주변의 열 에너지를 얘한테 줬으니까 뺏겼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이거를 다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처음에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줄줄줄줄 읽어가면서 그냥 대충 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뒤죽박죽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주인공이죠. 고체예요. 녹으면서 열 에너지 받았구나. 그래서 융해열을 얘가 먹은 거면 주변은 얘한테 열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은 어떻게? 그렇죠. 온도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음료수가 담겨 있었나 봐. 음료수, 그렇죠? 음료수에 얼음을 퐁당 넣었으니까. 그래서 음료수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원하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요거를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얼음 똑같은 얘기예요. 상황만 바꾸는 거예요. 얼음 조각상 주변에 가면 시원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얼음이 녹으면서 그렇죠?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받아서 녹으면서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대신에 주변은 열 에너지 줬으니까 뺏겼어요. 열 에너지를. 그래서 주변은 시원해진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2번. 이게 주인공. 그렇죠? 그리고 고체죠. 고체 아이스크림. 딱딱한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얘가 녹으면서 입안이 시원해진다. 그래서 이게 융해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이제는 주체가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경우는 기화열이라는 말을 또 쓰거든요. 그리고 요 전제, 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럼 봐봐요. 욕실에서 물이 묻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면 몸에 묻은 물이 액체에서 출발하죠. 기화하면서 사라져요.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얘는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주변은 온도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게 우리 몸에 묻은 물이기 때문에 몸의 온도는 떨어져서 체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얼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고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융해열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융해열을 흡수하면 어떻게 얘가 온도는 올라가지만 주변 온도가 떨어진다. 반면에 얘는요. 물에서 출발해서 기화열을 흡수하면 얘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주변의 온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시원하게 만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아스팔트가 있고 물이 있는데 물을 뿌렸죠? 액체입니다. 얘가 아스팔트로부터 열을 받죠. 자, 이걸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열을 받아서 어디야?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가 돼서 증발돼요. 그럼 아스팔트는 물한테 열을 뺏겼죠? 그래서 아스팔트의 온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시원한 겁니다. 잘 봐야 돼요. 물이 상태 변화를 해가지고 얘가 시원한 겁니다. 아까랑 다르게 아스팔트가 먼저 나왔어요. 요 문장에서. 그럼 아스팔트가 시원해졌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그게 아니고 얘는 상태 변화 안 하잖아. 물이 상태 변화를 함으로 해가지고 얘가 시원해진 거예요. 그래서 액체인 물이 기체가 되면서 열 에너지를 얘가 받아갔기 때문에 기화열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열 에너지 이동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상태 변화가 되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이 상태 변화되고 이게 주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하는 애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런 상황은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파악하면 되는 거죠. 땀이 난 상태에서 부채질하면 시원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여러분 몸이 상태 변하나요? 아니죠. 땀이에요. 물이에요. 그게 이제 부채질하면 나중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기화열을 받아서 기체로 변해요. 그때 얘는 우리 몸에서 열 에너지를 받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우리 몸은 시원해지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물한테 줬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자, 여름에 개는 혀를 내밀어서 체온을 낮춘다. 똑같은 얘기죠. 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부채질하는 거나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되겠죠? 또 하나. 흡수할 때 이번에는 주체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거. 그때 이제 승화열이라는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과 그 다음에 주변이 어떻게 되냐.
얘는 승화열을 봤을 때 주인공은 상태 변화하면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떨어져야 돼요. 대표적인 거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안 보니까 잘 안 나오고 드라이 아이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아이스크림 포장을 하면은 얘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상태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그래서 얘가 열 에너지를 받았다. 그래서 얘는 온도가 올라갔죠? 그럼 주변에서부터 이제 열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떨어져서 시원해진다 했는데 이때 열 에너지는 뭐냐? 얘가 고체여서 기체로 변했기 때문에 승화열이다.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대부분 1,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중 뭐 기화열이 아닌 것은 승화열이 아닌 것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딱 한 문장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외워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이 왜 지금 상태 변화, 열 에너지 이동을 통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내버리니까 애들 다 틀려버리더라고. 아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 틀려. 왜 그런지 아세요? 학원에서 이렇게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 거고 공부는 학원에서 해야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참 이게 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수업 시간 잘 듣고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니까 그분 수업을 잘 들으면 기본적으로 내신은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방출이에요. 주체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걔는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열 에너지를 내보내는 이 주변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걸 여러분 활용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고열이냐.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액화열이냐. 또 다음 보면 또 승화열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 얘네들의 처음 출발점이 뭐냐. 그렇죠? 출발점이 뭐냐로부터 살펴보는데 우선은 응고열부터 보게 되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겁니다. 응고, 굳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똑같고요. 보세요. 이걸로 얼음집이죠. 거기에 물을 뿌려서 주변에 하는데 얘가 얼어버려요. 상태 변화는 애가 주체라 그랬죠. 그럼 얘가 언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를 뺏긴 거거든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럼 열 에너지는 주변에 뿌렸기 때문에 그 이글루 안 주변은 따뜻해진다. 그 얘기예요. 겨울철 냉해를 막기 위해서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린다는데 물이 얼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태 변화는 얘가 주인공이죠. 얘가 오니까는 온도가 떨어져요. 됐죠? 온도가 떨어지면 이 열 에너지를 주변에 이제 뿜어내는데 그 주변에 오렌지 나무가 있으니까 오렌지 나무는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서 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액체 파라핀. 액체로 시작했죠? 파라핀으로 옷찜질을 한다는데 파라핀이 녹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거 녹는 거란다. 액체니까는 액체 상태에서 굳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온도가 떨어지죠? 그럼 열 에너지를 주변에 뿜어내니까 주변에 있는 건 온찜질이니까 우리 몸이겠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 몸에 이제 온찜질을 할 수 있다. 액체 손난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얘가 굳으면서 그래서 열 에너지 뿜어내면 주변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액화열 그러면 주체가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하는 애를 우선 찾아봐야 되겠고 상태 변하는 애가 처음에 기체였다가 액체로 변하니까 액화열이라는 거 찾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액화열을 이 애가 이제 주체가 내보내기 때문에 주변은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수증기가 차가운 욕실 벽면에 물방울로 액화하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상태 변화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체에서 물로 액체로 상태 변화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차가운 욕실 벽면에 닿아서 욕실 벽면에 어떻게 열 에너지를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갔기 때문에 액화열을 뺏겨서 그리고 주변이 욕실 벽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욕실의 온도가 얘는 열 에너지를 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즉 액화열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증기 액화를 활용해서 스팀 난방을 한다. 수증기가 물로 될 때 이때 열 에너지를 토해내는 걸 받아서 주변은 온도가 올라간다. 여름철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해 기온이 더 올라간다라고 돼 있는데 자,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지금 상태 변하는 얘가 주인공이죠. 근데 기체에서 액체로 했으니까 요거는 액화열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 액화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소나기 막 내리기 전에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막 불쾌지수 높아지고 하다가 소나기가 그냥 팍 내리면 오히려 차라리 시원하다 이런 시원함을 좀 느끼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뒤편에 응축기 요거 이제 기체 냉매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압축을 해서 액체로 만듭니다. 그때 액화열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는 빠져나오면서는 이제 열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돌리면 냉장고 안은 시원하지만 냉장고 바깥은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에어컨하고 똑같아요. 에어컨도 안은 실내를 시원하게 하지만 그 실외기 통해서 바깥으로 막 뜨거운 열을 계속해서 빼내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승화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체가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고요. 이제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것도 승화지만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것도 이것도 승화잖아요. 근데 요거는 상태 변화가 더 고체 쪽으로 가니까 열 에너지를 주체가 빼내는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겨울철 눈이 내리기 직전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음으로 상태 변화했으니까 얘가 주체인데 기체에서 고체로 갔기 때문에 승화가 되고 승화열이 어떻게 빠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이 열을 받아가지고 승화열을 받아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서 포근해진다. 실제 눈이 내리면 약간 포근함이 느껴져요. 그게 바로 승화열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